네, 크리스천 매거진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사역,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는 순서이죠. 청년 톡톡 시간인데요. 원주 제1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권용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목사님, 이제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 청년 목회의 중요 키포인트, 이렇게 4단계로 그렇죠. 예, 말씀을 나눠봤고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네.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청년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제가 청년 공동체와 함께 목회를 하면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또 어떠한 행사들이 청년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 밑거름들이 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런 실제적인 그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통해서 청년부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봤어요. 아, 구체적인 약간 운영 프로그램을 그렇죠. 네.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데 제가 청년부 시절을 떠올려 보면 프로그램이 별 생각나는 게 없는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일단 저희 청년부에게도 이야기하는데, 일단 저희 청년 공동체 이름이 다드림이에요. 다드림. 네, 다드림. 정말 다드림인가요? 네,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드림에서 네. 전부를 드리는 공동체, 또 하나는 마늘 따의 드림. 네, 그래서 많은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저희는 이제 이렇게 다드림이라는 공동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드림의 꽃은 단기 선교다. 다드림의 꽃은 단기 선교다. 네. 그래서 다드림의 일원이라면 단기 선교는 꼭 한번 가봐야 한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에 저희가 단기 선교를 코로나 이후로 4년 만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단기 선교를 통한 청년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또 좋은 영향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하나하나 좀 같이 이야기해 보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풀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한 부분은 왜 다드림 공동체의 꽃은 단기 선교일까? 그게 궁금하네요. 일단 단기 선교를 시작하면서 준비하면서 또 진행하는 모든 과정 안에서 모든 거에 집약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모든 게 집약되어 있다고요? 네,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자 훈련도 되고요. 또 단기 선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교적인 비전도 함께 같이 공유할 수 있고요. 또한 공동체성을 서로 세워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청년부만의 행사가 아니라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교회의 어른들과 청년들과의 소통과 또한 청년들과의 연결점을 찾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단기 선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에게 다드림의 꽃은 단기 선교다. 단기 선교는 꼭 한 번씩 갔다 와야 된다. 네. 단기 선교를 다녀오지 않고서는 다드림을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단기 선교에는 좀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쓸데없는 질문 한 가지 좀 드려볼게요. 아니, 요즘 이 시기에 정말 단기 선교를 많이 가더라고요, 교회마다. 그렇죠. 지금 단기 선교 가장 많이 활발한 시기죠. 이 시기가 붐비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방학 때, 청년들은 방학 때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게 가장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아마 이 시간인 것 같고요. 저희는 여름에도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여름에 각 교회마다 행사들이 많이 겹쳐요. 근데 청년들 같은 경우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청년들이 온전하게 청년부 행사만 참여할 수 없고요. 여러 가지 교회 행사, 특히 교육부 행사들에 많이 이렇게 헌신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름엔 좀 쉽지 않더라고요.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겨울로 바꿨는데, 저희도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느라고 공항에 나갔을 때 한 4팀 정도는 같이 예, 공항에서 만났던 것 같고, 딱 봐도 단기 선교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쓸데없는 질문 또 한 가지요. 네. 저는 단기 선교 이런 거 보면 비용이 부담이 돼서 어떻게 가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네,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또 그 부분이 또 그래요? 들어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단기 선교를 가자, 단기 선교를 갈 친구들은 신청해라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들이 뭐냐면 재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네. 왜냐하면 청년들이 또 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렇다고 뭐 1, 2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십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인당 저희도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의 재정을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희 다드림 청년부에서 재정을 채워가는 과정이 참 은혜가 있어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출발할 때까지 그 재정 채워가는 게 아주 은혜롭고 네. 또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가 생기고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출발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지금 얼굴에 이렇게 환한 웃음꽃이 제대로 또 질문을 해주셔서 아니 부담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또 4년 만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와 함께 전체적인 것들을 좀 들어볼게요. 어디로 다녀오신 거예요? 이번에는 저희가 원주제일교회의 파송 선교사님이 계신 인도네시아의 바탐 지역으로 다녀왔고요. 네. 제가 지금까지 청년부 원주제일교회에 지금 12년 이제 13년째 되고 있는데 총 9번의 단기 선교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고 한 4년 빼고는 계속 단기 선교를 저희가 준비하고 출발하고 다녀오고 그것을 또 같이 보고하는 뭐 이제 모든 교회들이 또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번 단기 선교는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제일 먼저 저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단기 선교의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를 어떤 주제로 그러니까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하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제가 정하는 주제처럼 그 단기 선교가 준비가 돼요. 그래서 저에겐 되게 징크스예요.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이제는 그게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어떤 주제를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번 단기 선교의 색깔이 바뀐다. 근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래요. 예를 들면 처음에 행복한 떠남이라는 주제를 정했었어요. 행복한 떠남. 네. 근데 그 행복한 떠남이라는 주제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청년들의 고백이 정말 그 모든 단기 선교에 떠나는 그 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정말 행복한 고민들이 가득했거든요. 행복에 대한 고백들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미 있는 선택. 의미 있는 선택. 네. 약간 좀 이런 뉘앙스의 주제들을 정하는데 의미 있는 선택하면 근데 그때는 참 신기하게 청년들이 그 단기 선교를 출발하려고 하는 선택부터 그리고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상황들의 끊임없는 이제 결정과 선택들 속에서 또 단기 선교 다녀오는 과정 안에 그들의 그 선택이 어떠한 결과들을 줬는지에 대한 고백들이 풍성하게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전에 이제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갈 때 어떤 주제였냐면 나름 고민하다가 제가 세워지는 비전이라는 주제를 정했거든요. 네. 처음에는 그 주제가 그렇게 무겁고 우리에게 큰 십자가가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워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워진다. 이게 뭔가 비전을 세워가는 과정에 이 세워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준비할 때부터 또 그곳에 가서도 또 사역이 계속 교회를 세워가는 그 교회 공사 정글에 가서 교회를 짓는 거였거든요. 정말 직접적이네요. 네, 처음에는 그 정글에서 정말 그 한 일주일 동안 교회를 계속 졌어요. 네, 먹는 것도 뭐 그렇고 씻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계속 그 팀원들 안에 계속되는 고민과 갈등들 또 그들 안에 여러 가지 좀 화합되지 않는 마음들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세워가느라 9박 10일이 힘들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태껏 9번의 단기 선교 중에서 정말 가장 버거운 단기 선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단기 선교 4년 만에 처음 또 시작되는 단기 선교라서
어떤 주제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정말 많이 고민했고 그것을 아는 청년들이나 리더들은 계속 목사님 어떤 주제가 이번에 세워지느냐고 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가치 있는 출발이라는 주제로 이번 단기 선교가 시작됐거든요. 아, 가치가 있는 출발. 네, 가치가 있는 출발.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단기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저희 원주제일교회의 이제 선교적이지 않은 선교 파트를 이번에 맡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원주제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새로운 시작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시작을 이번 청년부 단기 선교로 열어가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됐던 단기 선교였기 때문에 이 출발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출발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시작을 했고, 근데 그것은 뭐 거기서뿐만이 아니라 각 개인들에게 이번에 결단하고 또 헌신하고 또 다녀오는 그 출발이 너무나 가치 있는 고백들로 채워졌고, 네. 이건 약간 말장난 같지만 나중에는 그 가치 있는이 갓이 있는, 네. 같이 함께하는 출발로 또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잘 다녀왔죠. 그러면은 인도네시아 바탐이라는 곳을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총 기간이 어느 정도였어요? 저희는 이제 9박 10일. 9박 10일. 예, 9박 10일의 여정으로 다녀오고요. 이번에는 저 포함해서 15명이 다녀왔어요. 보통 단기 선교는 이 정도 규모로 움직이나요? 매번 다른데요. 가장 적절한 인원은 이제 12명에서 15명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는 한참 25명, 막 23명, 막 이렇게 2번 갔다 왔는데 또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좀 줄여서 한 10명으로 갔다 왔더니 선교사님들이 좀 버거워하세요. 뭔가 좀 인원이 있어야 네. 또 뭐 사역을 하고 또 같이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스텝들을 같이 세워갈 수 있는데 그렇죠. 또 너무 적으니까 좀 힘들어하셔서 12명에서 15명 정도로 모집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녀오시고 나서 너무 좋았다고 계속 자랑을 하셔서 아니 뭐가 그렇게 좋으셨는지 이번에 다녀오신 단기 선교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번에 단기 선교, 뭐 매번 단기 선교는 준비할 때부터 다녀오는 과정까지 쉽지는 않아요. 네, 쉽지는 않고 매번 그 상황들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영적 전쟁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녀오고 난 다음에 제가 제 안에 너무나 감사한 건 그냥 이게 하나의 단기 선교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이 시간도 단기 선교로 주제를 정한 이유도 단기 선교가 단기 선교의 프로그램만으로 진행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청년 공동체가 새롭게 리프레시 되고요. 또 거기에서 어른들과의 또 좋은 관계들이 더 세워지고 또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세워가기 시작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리더들도 더 발굴할 수 있고 헌신자들도 찾아가고.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한번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단기 선교를 잘 다녀오면 선교지에도 그 선교사님하고 그 선교지에도 우리가 뭐 작은 도움들을 주고 그곳에 힘을 실어드리기도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새롭게 뭔가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네. 이번에도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다녀오고 나서 저희 청년부가 뭔가 더 활기가 생기고 또 거기서 정말 서로가 서로 간에 끈끈한 저희는 이제 15명이 가면 15명의 보내는 선교사, 무릎 선교사를 같이 세우고 그 무릎 선교사가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5명이 가지만 실제적으로 그 단기 선교의 여정 동안 30명이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되겠네요. 30명이 그 카톡방에서 계속 일정을 공유하고 단기 선교 가기 전에는 팀원들이 릴레이로 금식하고 가 있는 동안은 또 가서 먹는 것도 사역이기 때문에 무릎 선교사들이 그다음 올 때까지 열흘 동안은 릴레이로 금식을 해줘요. 그러면서 함께 그 열흘 동안 그 단기 선교의 여정과 일정들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견고한 이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모습을 좀 보게 되거든요. 이게 단기 선교 아니면 쉽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어느 게 좋으셨냐고요. 아니, 좋았냐고요? 저희가 함께 이렇게 동행하지 않았으니까 궁금하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일단은 단기 선교 처음 준비할 때부터 이번에 좀 급하게 준비가 됐어요. 왜냐하면 준비 기간이 얼마 정도?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 기간을 한 달밖에 못했어요. 정말 짧았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제가 단기 선교를 내년부터 계획을 하려고 하다가 저희 교회 차원에서 선교적인 뭔가 시작이 필요하다. 선교적인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 했을 때 그러면 이걸 어디서 시작할 수 있겠냐? 청년부에서 좀 시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저희가 이제 청년부가 단기 선교를 급하게 준비하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되니까 그리고 갑작스럽게 일정이 공유가 되니까 청년들이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단기 선교 간다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한 명 한 명 다 찾아다니고 한 명 한 명에게 다 만나는 사람마다 단기 선교 안 가니? 단기 선교 갈래? 이러면서 제가 이번에 모집을 하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단기 선교 갑니다 공지하고 신청서 받아서 제가 다 면접 보고 떨기고 막 그랬는데 면접까지 막. 네, 예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카톡으로 당신은 이번 단기 선교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겐톡까지 보내면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준비하다가 네. 이번에는 급하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제가 권면하고 찾아다니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간신히 저 포함해서 15명이 꾸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도 짧고 그런 다음에 이제 준비하는 시간 안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재정 문제거든요. 네. 아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재정을 채워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청년들은. 그런데 재정을 저는 단기 선교의 재정을 채워가는 과정에서 그럼 얼마를 책정을 해야 되느냐? 네.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과 상의해서 개인적인 경비와 그곳의 사역비,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잖아요. 네. 저희는 원칙이 최대한 많이 모아서 가서 최대한 많이 베풀고 오자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모은 거, 저희가 후원한 거, 저희가 모금한 모든 걸 가지고 그곳에 가서 흘려보내고 남은 거 다 드리고 오자. 저희는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번에는 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고, 야, 이게 모여질까? 예산이 가능할까? 그리고 그 안에 청년들 중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돈 없어요. 그쵸. 저 재정이 안 돼요. 못 갈 것 같아. 이런 청년들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원칙이 돈 없어서 못 가는 단기 선교는 없다. 그럼 뭐예요? 재정은 우리가 채운다. 와.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 단기 선교, 다드림 단기 선교의 원칙이 뭐냐면 공동 재정이에요. 그러니까 1인당 경비가 예를 들면 1인당 얼마씩 들어간다. 그러면 그 경비와 또 현지 사역 경비 토탈해서 최종 얼마의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해요. 그러면 이번 단기 선교의 우리 최종 목표는 3천만 원이다. 뭐 예를 들면 뭐 4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 4천만 원을 이제 팀원들과 함께 같이 전체 재정으로 채워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1인당 기본적으로 개인 경비는 이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 정도는 본인들이 감당을 하고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청년들은 그것에서 부담 갖지 말고 최대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펀드레이징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안에서 또 중보기도 부탁하고 재정 부탁하고 하면서 같이 채워가는 과정들을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같이 이야기를 하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매일 새벽 모임 하거든요, 저희는. 네. 매일 새벽 모임 할 때마다 모여서 같이 기도 제목할 때 이번에 오늘까지 예를 들면 3천만 원에 몇 퍼센트가 채워졌다. 더 기도해야 된다. 더 기도해야 된다. 막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너무나 감사했던 건 팀원 안에서도 본인이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 이제 1인당 개인 경비가 120만 원 정도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개인 경비보다 더 많이 후원을 펀드레이징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네. 플로잉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가지도 않으면서 네. 한 명의 분을 감당하는 네, 그런 일들이 청년부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공유되어질 때, 그 대신 철저하게 원칙은 뭐냐면 누가 얼마를 플로잉 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팀원 안에서 나는 예를 들면 나는 한 300만 원 내고 가는 거야. 나는 50만 원도 못 내고 가는 거야.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공개되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전체 경비로 우리가 함께 모은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한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채워지는지는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몇 퍼센트 이렇게 채워가는데 예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단기 선교를 저희가 출발할 때
출발 전날까지 재정이 한 400만 원 모자랐어요. 전날까지요? 전날까지. 그러니까 모든 팀원들이 너무 다운돼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날 또 부흥회가 같이 겹쳤어요. 부흥회가 겹치니까 단기선교 준비는 해야 되는데 또 올라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팀원들이 다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올라가서 정말 지금 부흥에 참석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일 출발해야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올라가서 부흥회를 참여하게 됐는데 이제 부흥회 참여할 때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그 감사원금 쓰고 기도 제목 쓰잖아요. 근데 몇몇 청년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기도 제목을 쓴 거예요. 청년부 단기 선교 부족한 재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헌금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늦게 올라가가지고 헌금을 늦게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헌금을 확보할 때 많으니까 안 읽으시는데 네. 앞에 2개만 읽겠습니다. 이렇게 읽으셨어요. 근데 이게 우연이면 우연이지만 그 2개가 다 저희 단기선교팀이 올려놓은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와. 근데 저희는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별로 생각을 못했는데 끝나고 났는데 네. 어떤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저한테 다른 말도 안 하시고 봉투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단기선교 후원금인데 제가 지금 급하게 하니까 봉투에다가 그냥 적어왔으니까 나중에 후원 계좌로 입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내려왔죠. 네. 내려와서 봤더니 청년부 단기선교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제 한 달 그 페이지요. 월급을 거기다가 후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선생님이셨거든요. 어머나. 근데 400만 원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팀원들 안에서 그리고 청년부 안에서 같이 쉐어링이 돼요. 이 은혜가 넘치게 돼요.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 단기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이 안에서부터 흘러가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되면 모두 두렵지 않아요. 네. 네.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단기 선교 그리고 그곳에서 또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청년들이 경험하고 또 느끼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또 교회에 와서 같이 나누고 이것만큼 강력한 은혜의 통로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재정, 아까도 이야기하셨던 그 재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개인이 내가 낼 만큼 내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처음에 그런 일들이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는요 계속 일어났어요. 갑자기 어떤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도 재정이 되게 많이 부족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저 이번에 취직했어요. 와 좋겠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못 가요. 근데요 제가 첫 월급 불로행할게요. 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청년부 안에서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단기 선교에 대한 이 시선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단기 선교를 나는 못 가지만 보내는 그리고 나는 꼭 한번 이 다드림의 꽃 단기 선교에 한번 꼭 참여해야겠다. 이 은혜의 현장에 한번 참여하고 싶다라는 이 사모함들이 생기고요. 네. 그리고 다녀오는 친구들은 또 그것을 나누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이 청년부 안에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 어떤 훈련, 그 어떤 무슨 설교, 그 어떤 뭐 다른 것보다 이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정말로 잘 준비하고 함께 준비하고 그것을 통해서 잘 흘려보내면 저는 공동체 세워가는 너무 중요한 또 너무 아주 효과적인 네. 프로그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참 놀랍게도 저희가 아직 인도네시아 출발도 못했어요. 아니 말씀 되게 빨리 하셨는데 그렇죠. 우리 출발 언제쯤 할 수 있을지 다음 주에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그럴까요? 자, 오늘은 그러면 최근에 다녀오셨던 인도네시아 바타무로의 단기 선교 그 안에서 출발하기 전까지 준비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어떤 그 채워짐의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고요. 네. 실제적으로 떠나는 건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 제1교회 권용주 목사님이었습니다.